안녕하세요. 술을 마실 때 낭만을 생각하는 낭만주당입니다. 요즘 날씨도 선선해져서 맥주 마시기에 딱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맥주를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데 맥주의 특별한 맛보다는 청량감 위주의 맥주를 좋아해서 우리나라 맥주를 자주 마십니다. 그런데 요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맥주의 종류가 많기에 다른 맥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맥주 코너에 가면 맥주의 종류가 많다 보니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자주 띄게 되는 IPA라는 맥주를 마셔보았는데 라이트한 우리나라 맥주만 마시다가 IPA를 마시니 너무 강한 홉 때문에 다른 맥주를 선뜻 거르기가 어려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취향에 맞는 맥주를 찾아보니 필스라는 맥주가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의 황금빛 맥주 필스너라는 맥주가 나온 배경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스너가 나오기 이전의 맥주들은 제조 공정상 검고 어두운 빛깔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리로 메가즙을 만들어야 했는데 메가즙을 만들려면 우선 보리에 싹을 틔운 보리 메가를 건조해야 했는데 이 당시에는 메가 건조 기술이라고는 딱히 불에 볶는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커피콩을 로스팅하듯 싹 틔운 보리를 볶아서 메가즙을 만들고 발효를 거쳐 맥주로 만들게 되었는데 문제는 땔감으로 불을 사용하여 볶았기 때문에 불 조절이 어려워 메가가 로스팅된 커피콩처럼 새까맣게 변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로 만든 맥주는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스타우트의 색깔처럼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초 새로운 연료로 석탄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석탄은 나무 땔감에 비해 열 효율이 높았고 잡내나 연기가 나지 않고 정량 첨가가 쉬웠기 때문에 열 조절이 용이하여 석탄을 이용하여 메가 건조를 하기 시작했고 이 메가로 만든 맥주가 18세기 중엽에 페일 라거라는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맥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청백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페일이라는 단어를 가진 맥주이지만 색은 갈색빛을 띠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 맥주가 대부분이었기에 갈색빛의 페일 라거라는 이름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9세기 초반이 되면서 맥주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황금빛 맥주 필스너가 등장하게 됩니다. 19세기 초반이 되면서 기계공업의 발달로 메가를 건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열풍 건조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불을 피워 메가를 볶지 않고도 건조하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술 덕분에 메가의 원래 빛깔을 그대로 살린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단백질의 함량이 낮은 페일 메가도 있어서 투명한 빛깔의 맥주를 양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최초의 황금빛 맥주라는 역사적인 타이틀은 훗날 필스너 우르게 브루어리가 되는 체코 풀젠의 시민 양조장에 돌아갔습니다. 1842년 11월 11일 맥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필스너 맥주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필스너 맥주는 맛과 향이 훌륭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전까지의 그 어떤 맥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투명한 황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매혹적인 맥주는 이내 전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펍들과 양조장들이 필스너와 같은 황금빛 맥주를 찾는 소비자들로 푸세통을 이루게 되었고 이들 양조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스너와 유사한 황금빛 맥주를 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황금빛 맥주는 주류가 되었고 그 여파는 오늘날 동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에서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황금빛 맥주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유리잔의 대중화도 한몫을 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유리 맥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유리 제품에 부과하던 세금이 낮아지면서 유리잔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되었고 펍에서도 도자기나 주석잔 대신 점차 유리잔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투명한 유리잔과 황금빛 맥주라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필스너는 크게 체코식 필스너와 독일식 필스너로 나눕니다. 독일식 필스너는 체코식보다 가볍고 깔끔한 맛을 추구하며 독일산 홉을 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체코식 필스너와 차이를 두기 위해 라벨에 필제너 또는 필스라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스너 타입의 맥주의 대표 주자는 처음 필스너를 세상에 나오게 한 필스너 우르겔입니다. 우르겔은 독일어로 원조라는 뜻이며 체코식 필스너로 허브, 꽃과 같은 홉의 향과 몰트의 단맛, 씁쓸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필스너 맥주인 부데요 비키치 부두바는 필스너 우르겔과 더불어 체코를 대표하는 맥주 중 하나로 빵, 버터와 같은 고소한 맛과 허브, 플로럴한 홉의 향을 느낄 수 있는 맥주입니다. 크룸바커 필스라는 맥주는 필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식 필스너로 고소한 빵, 비스켓 등의 곡물 맛과 은은한 홉의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필스너 맥주에 비해 쓴맛이 적고 가벼워서 마시기에 편합니다.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는 일본 맥주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등장한 산토리사의 성공을 이끈 필스너 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꽃의 향기와 고소한 곡물 맛이 조화를 이루는 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맥주의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빛 맥주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스너 맥주가 등장함으로써 전에 검고 짙은 갈색의 맥주에서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의 맥주가 세상에 등장함으로써 맥주는 맛뿐만 아니라 보는 맛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필스너 맥주는 허브나 꽃과 같은 홉의 향과 몰트의 단맛, 씁쓸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맥주로 청량감 위주의 맥주에서 벗어나 다른 맥주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입문하기에 딱 좋은 맥주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술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 여러 술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술도 낭만이다. 또 봐요. 낭만.